제가 어저께 대만에서 왔습니다. 대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 하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무형유산에 관련된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무형유산 중에서 우리의 그 판소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조주선 씨가 노래 불렀던 그런 창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만든 음악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에게 이제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한국의 판소리가 어떻게 전승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 하나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무형유산 중에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가 받은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무척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생겼고, 그리고 1964년도에 종묘제략이 처음으로 제1호 우리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지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109개의 종목이 지정을 받아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를 겨냥하고 우리 음악을 전승하고 보호한 것은 아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성과가 있었다. 2001년도에 종묘제략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2003년에 판소리가 받았고, 2005년에 우리의 강릉 단오제가 받은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중국에서 단오제가 더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그런 가치, 그리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국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고, 우리는 4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그런 것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뿌듯해서 야고로 시오놈들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김정림 씨의 해금 연주회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진정 우리의 악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합계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493년에 편찬된 그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악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사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아악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궁중음악에 쓰고 있지만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악기를 당악기라고 구분을 했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우리 음악을 전승하고 연주하는 악기를 향악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우리의 태평소나 또 해금이나 이런 악기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당악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중국의 송나라에서 전승된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중국 친구들이 저거 우리 악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은 해금이 이미 다 악기 개량을 해서 원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해금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계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국의 음악 문화가 무엇인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중국은 음악이 서양 음악이랑 참 많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 음악적인 특징이 이렇게 퇴색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김정림 해금 연주자는 우리나라 민속 음악계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대단한 연주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그 시장 속에서, 문화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해금이 중국을 제치고 음악적인 특징을 담은 걸쭉한 소리와 까끌까끌한 그런 음색으로 재패한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의상을 갈아입고 김정임 씨가 등장을 할지 큰 박수로 청해서 이번에는 최지혜의 음악과 이진구의 음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